최상목 대행도 사실은 이제 헌재에서 결정이 나왔으면 이걸 빨리 즉시 판단을 해서 임명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직 잉크 마르기 전에 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헌재에서 헌재가 판단 내렸으니까 이건 누가 봐도 시비거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 야, 이제 최상목 대행은 그냥 그야말로 배째라 하면서 버티고 있는 건데 이걸 그냥 두고 본다는 게 이해할 수 없고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대통령 놀이라고 하나요? 뭐 대통령 자리에 심취했다는 생각도 들고 표정 보십시오. 저 표정이 애초에 이 정부 사람들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됐을 때도 저 사람이 대통령 놀이하는 것 같다. 이게 그 저기 청와대 뭐 하고 할 때 바깥에서 다녔잖아요. 네네. 어디 커피숍 같은데도 가도 막 경호원들 데리고 저 놀이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인데 다 놀이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정부의 대행까지도 다. 예.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 정부의 저런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앞으로 법을 만들 때 다 이거 안 하면 어떡하지에 대한 조항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2, 제3의 최상목을 방지하기 위해. 예, 옛날에는 그냥 기속된다 하면 다 따랐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법도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구성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네. 이러면 따라야지 이렇게 해서 다 따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몇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건 이제 규정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법이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끼친 폐해입니다. 지금 법 문화 자체도 굉장히 각박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아, 그래요. 저 지금 오늘 뭐 법 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마은혁 후보자의 정식 재판관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 이런 취지의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서가 오늘 헌재에 뭐 제출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저는 처음에 그 이제 한덕수 총리의 그 탄핵 여부에 대해서 이제 논할 때, 그 다음에 그 마은혁 재판관의 권한쟁의에 대해서 논할 때,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어요. 요 임시주의를 저는 가처분을 같이 해야 된다. 그랬군요. 그래서 뭐냐면 그 최상목 권한대행 아니면 한덕수 대행이 임명하기 전까지는 아예 헌법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버리는 그거는 임시를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그 결론이 나면 바로 임명이 되는 그것도 가능하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거는 하지 않은 채 지금 이렇게 한 걸로 지금 저는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안 하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결론이 났는데도 안 하니 임시주의를 정하는 가처분 충분히 또 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한 변호사가 이렇게 오늘 헌재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런 일까지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안 해도 될 제도를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없는 제도 아니고 할 수는 있지만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을 지금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 행사에다가 또 해야 되는 임명은 안 하고 말밖의 인사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계속 지켜봐야 됩니까? 최상목 대행을. 그래서 이제 저희 민주당에서도 고민이 크죠. 저도 어떤 게 맞는지 참 고민이 됩니다. 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태만을 보면 그동안 탄핵을 했던 어떤 사람 못지않게 어떤 사람보다 더 위헌적이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한 것을 안 하잖아요. 그럼 정말 그건 그러니까 헌법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걸 안 하면 뭐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면 이것 자체로 그냥 저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국가가 비상 사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의 민주당, 그러니까 국회 다수당으로서의 민주당, 국가 전체를 생각하는 그리고 국민 전체를 생각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된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냐에 대해서는 고민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의원총회에서도 그런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탄핵해야지, 그건 원칙적으로 해야지 하는 분들이 있고 원칙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아니지 않냐, 상황이 조금 숙고해야 되는 거다 이런 분들도 있고 이런 논의가 좀 활발합니다. 근데 저희 뭐 시청자분들 마찬가지겠지만은 많은 분들께서 지금 내란 사태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 저 표정도 계속 뭐 그야말로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인용되면 또 자기가 계속해서 지금 한 권한대행 또 할 수 60일 있잖아요. 동안 하잖아요. 참 그래요. 박찬대 원내대표도 오늘 아침 회의에서 최상목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이런 또 아침 모두 발언 얘기도 있었고, 자 이제 마은혁 재판관이 뭐 중요한 게 일각에서 이제 보수 쪽 극우 쪽에서 돌리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5대 3으로 이거 기각이다. 8명. 그러니까 8명으로 계속 묶어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은혁 안 된다. 이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게 진짜 뭔가 헌재 안에서 이렇게 5대 3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의견이 갈리고 있나? 라는 우려도 하고 계세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관님 얘기는 모르는 얘기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추측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저희들은 접근하죠. 기각 결정문을 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변호사로서 아니면 검사로서 일을 했을 때 무죄 판결을 쓸 수 있는가, 유죄 판결을 쓸 수 있는가, 이렇게 보통 생각해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학에서 입증을 할 때 반대 뭐라면 이런 입증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헌법재판관이 이 사안을 무죄 판결을 쓸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도저히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헌 위법 행위, 그다음에 이 행위가 쭉 5개가 다 위헌 위법하다는 것은 아니라고 쓰기는 불가능할 거다. 쭉 제가 써보려고 해도 최대한 써보려고 해도 그다음에 이 위헌 위법 행위로 인해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거에 대한 논란도 뭐 했다면 그래도 2시간 동안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다 뭐 대충 이 정도의 논리인데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다. 그래서 저는 5대 3 그거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 중에 한두 명 정도가 조금 늦추려고 하는 시도는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 선거하고 뭐 연동해서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국민의힘 쪽에서 바라는 일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을 텐데 결론이 5대 3이라든지 8대 0은 저는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5대 3이나 6대 2 뭐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제는 좀 뭐 MBC 보도도 있었지만은 곽종군 전 사령관을 회유하려는 시도가 새롭게 확인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곽종근 전 사령관의 이제 발언 증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거 좀 흔들려가는 시도. 곽 전 사령관 육사 동기인 한 변호사가 곽 전 사령관 아내에게 수차례 접촉을 시도한 사실 드러났는데 뭐 곽 전 사령관 아내가 탁 잘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윤석열이 석방됐을 때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증거인멸의 어떤 가능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도 재판사의 구속 취소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구속기간 도과라는 것도 하나의 참조할 만한 것은 돼도 전반적으로 증거인멸을 하냐 안 하냐 이런 걸 따져서 구속을 취소하냐 마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데 보십시오. 지금 벌써 증거인멸 시도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권한이 정지됐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관저에서 지금 아마 헌법재판소 결론 잘못 나올까 봐 조용히 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날 거고 밖으로 나가서도 만날 겁니다. 이미 체포영장이 지금 없는 상태니까 밖으로 돌아다닐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윤석열이 밖으로 돌아다닐 수도 있다. 옛날에 체포영장 있을 때 못 돌아다니죠. 혹시 가서 잡히면 안 되니까. 그러나 이제는 체포영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밖으로도 아무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눈에 안 띄게 돌아다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관저에서도 사람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계속돼야 호의호식하는 부류가 분명히 있습니다. 부류가. 그럼 그 사람들이 다 굉장히 큰 세력이거든요. 사실상. 친일 쿠데타라든 세력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 어떤 강고한 세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윤석열 편들에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벌써 이런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다시 재구속하는 게 사법정의에도 맞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네요. 지금 이제 증거인멸 우려 언급하셨지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게 지금 자기들이 좀 심하게 죽는 일이에요. 자기가 내란 사형이 될 수도 있고 무기징역이 될 수도 있고 대통령 지위도 뺏기고 자기 권력들 주변에 사람 권력 다 뺏기는 일이에요. 그러면 잘못하면 내란에 연루돼서 다 감옥 갈 수 있는 사람들이면 죽기 살기로 지금 달려들 거예요. 무슨 짓이라도 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빨리 구속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지금 뼈 아픕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심우정 총장이 결정 두고 이거 역사에 남을 만한 역사에 남을 잘못된 결정이고 잘못된 최악의 결정을 하고 검찰이 이제 문을 닫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대 0,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이 없더라도 8대 0으로 갈 수밖에 없고 시기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청자분들께서는 계속 이 시점 선고가 언제 있을까?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데 의미 없는 것이면 저는 이번 주 안에는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될 거고
늦어도 이번 주 안에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또 해요.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한덕수부터 먼저 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주장을 또 펼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거는 자기들 뭐 희망일 테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최소한 같이 할 수는 있겠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먼저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최소한 같이 할 수는 있겠는데 한덕수를 먼저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네. 거다. 네. 중요한 사건이고 가장 중요하고 국가를 네. 지금 가장 혼란에 빠뜨리고 가장 에너지를 낭비시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결정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헌재에서는 그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 헌재를 향하는 우리 국민들의 이 뭐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헌재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이 어떻게 전달될지 빠르게 판단 내려지길 바라는 마음인데요.